연습생입니다. 이번 선거 왜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밀어서 범죄 심판합시다, 여러분! 드디어 TBS 방송 탄압이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목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제3시대 후보 없이 기호 1번과 2번 양대 정당의 두 후보가 정면 승부를 벌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늘 자정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방역으로 각각 시민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잘 됐어요? 네. 연습생입니다. 오늘 잘 가르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락이 여기다 넣으시나요? 여기? 여기. 정말로 생활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알바생이 저 칭찬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손님들 많이 사용하는데 손잡이 매일 수국을 매일마다 해온다니. 불과 한 서너 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글쎄요, 느낌으로는 첫날부터 총력전 느낌인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먼저 크게 한번 보면 편의점 알바, 지하철 방역. 근데 저희가 오세훈 캠프에 먼저 집중을 해보면 실제로 본인이 열세라고 좀 느껴지는 서부권부터 오세훈 후보는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에서 조금 앞서 있다고 그 보도가 되니까 조금 그 여유를 갖고 조금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그 취약 지역이라는 서부권에 그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는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조금 뒤지는 걸로, 조금 내지는 많이 뒤지는 걸로 나오니까 일단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역구였던 그 구록을 포함해서 강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3일간의 열전인데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오늘 0시부터 그 시작한 겁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제 홍익대에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2030, 40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왔었는데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에서 굉장히 조금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그 20대 청년들이 일하는 곳인 그 편의점 알바에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지지세를 좀 올리려 하는 것 같고, 오 후보는 그에 비해서 차량기지, 그 코로나 소독, 왜냐하면 이제 민생 현장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세훈 캠프부터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오늘 남대문 시장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 남대문 시장에는 오세훈 후보 모친이 과거에 수혜품점을 운영하던 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영상이 연출됐는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때 가서 배고파서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장사할 때는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딱 요만큼. 이게 지금 이제 이걸로 바꿨네. 딱 요만큼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이거는 옆에 똑같은 이런 거죠. 김관학 교수님. 네. 물론 뭐 지하철 방역, 편의점 알바 다 메시지들이 있지만 오늘 오세훈 후보가 남대문 시장을 찾았을 때 모친이 운영했던 가게 자리를 찾아서 뭐 여러 가지 추억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당이 서민의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취약계층, 뭐 이것을 좀 공략하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는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이제 가서 그분들의 어떤 애환을 좀 이렇게 살려드리고, 뭐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어떤 이미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장의 분들, 특히나 서민 계층에 어떤 지원책을 내세울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저런 행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후보들이 전통시장을 찾은 거 보니까 본격적으로 진짜 선거운동이 시작된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까지 모두 오세훈 캠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어떤 화면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 안철수 오직 이번 선거 승리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여성 시장 한번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밀어서 범죄 심판합시다, 여러분. 지금 소리 없이 숨죽이고 누가 다음 시정을 맡을 것인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 피해자분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영상으로 만나봤지만 안철수 대표는 목이 터지더라도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제1야당이 뭔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왔고 안철수 대표도 총력전으로 기세를 좀 처음부터 잡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겁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졌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 다음에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졌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세차의 첫날에 올라서 이제 지지 연설하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이 큰 거죠. 분열이 아니라 야권이 다 함께하는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더군다나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를 고스란히,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표를 고스란히 오세훈 후보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의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이번에 야권 단일화의 경선에서 아름답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한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뿌리 내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번 선거를 본인의 선거처럼 열심히 도와서 오세훈 후보를 당선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 그래야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 또 유권자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의 사람이 됐구나라고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굉장히 좀 열심히 오세훈 후보를 좀 돕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낮에 있었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그 국민의힘 유세 모습 만나봤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부터 국민의힘이 계속 집중했던 얘기는 이번 선거 왜 합니까? 현 정권, 정권 심판원과 함께 이 선거가 도대체 왜 열리는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지금 1년 남은 시장 재보궐선거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기보다도 지금 서울이나 부산 시민들의 생각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을 국민의힘 쪽에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 전략이나 기조를 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불공정의 문제들, 그리고 전임 시장의 어떤 성 문제 때문에 이번 선거가 생겼다고 하는 점들, 그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지난 총선에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론을 들이밀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완패를 했는데 이번에 정권 심판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문제 때문에 열리는 선거, 이 두 가지 화두는 국민의힘에 꽤 동력이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서울 시민 유권자들의 분노가 큰 거는 이제 LH가 더 큰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박원순 시장 이 선거의 이유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분을 자꾸 민주당이 스스로 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그 호소인이라고 불러가지고 논란이 됐던 분을 그 선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대변인으로 임명을 하고 피해 호소인이요? 피해 호소인.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도 처음에는 바꾸지 않고 버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마침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똑같은 성폭행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를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변호인이 지금 부산 김영춘 후보의 또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저절로 선거운동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왜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았냐면은 사실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굉장히 실정이 있었다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쓰나미처럼 코로나 피해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당을 밀어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그때 사실 처음으로 정부에서 준 재난지원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은 그때는 임기 중반, 지금은 이제 임기 말로 들어섰는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봐왔던 안보, 경제 정책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LH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의 어떤 분노라고 할까 이런 게 촉발돼서 여당에 대한 어떤 반감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안철수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김관욱 교수님. 네. 근데 오늘 좀 흥미로운 전직 의원의 분석 하나가 있는데, 본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해달라. 정당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달라.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변화는 전여욱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누구든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건데,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비슷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정당이 누구냐, 제1야당의 어떤 정당 후보가 보다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상 안 후보를 지지하다가 넘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지금 입당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을 좀 모아달라. 뭐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전 의원이 내년에 어떤 대선을 생각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 그리고 지원 이런 것을 좀 기대하는 멘트를 날린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 분위기, 선거 캠프 분위기는 오세훈 후보부터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일단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지금 단일화 이후 첫 여론조사인데 생각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격차가 쉽게 좁혀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월 24일 날 하루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단일화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아마 이걸 봤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고스란히 오세훈 후보로 옮겨왔느냐 아니면 좀 이탈이 있었느냐, 아마 이거를 보고 싶었을 텐데, 지금 보는 숫자들 36.5 대 55.0이라고 하면 저 여론조사긴 하지만 우리가 추적조사란 건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오세훈 후보 쪽으로 대부분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세세하게 분석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일단 굉장히 저 여론 결과에 고무돼 있을 거고, 하지만 선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과거에도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한명숙 당시 후보한테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차로 여론조사는 앞섰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 1포인트 차로 신승한 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격차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줄긴 줄일 건데, 과연 줄다가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날 건지 아니면 박영선 후보가 막판에 역전할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 격차가 그대로 저는 유지될 걸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거겠죠. 그때 2010년도는 0.6%인가요? 퍼센트 포인트 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경진 의원님, 여기는 어제 단 하루 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 36.5%, 오세훈 후보 55%인데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볼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저희가 연령대별로 얘기를 보면 20대 여성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60.1%,
21.1%가 박영선 후보, 꽤 격차가 나고요. 전반적인 세대별로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40대만 제외하면 10대부터 30대, 50대, 60대 이상이 모두 다 오세훈 후보의 좀 우위인데 40대는 왜 그렇고 지금 20대 여성들은 왜 오세훈 후보 쪽으로 급격히 쏠린 건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이제 상당 전부터 이제 보수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것 같고요.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 공고한 지지 세력이었는데 이번에 급격하게 돌아섰다고 하는데 대체로 분석은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 관련해가지고 여당인 민주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예.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태도가 계속해서 오니까 그러면서 20대 여성들이 지금 등을 돌렸다. 또 하나가 그 조국 전 장관 따님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과거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즉시 지금 뭐 입학 취소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보겠다. 예.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20대 여성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공정한 단면이다. 불공정. 네. 그리고 이 불공정이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하고 이어져 있다. 이런 것과 연결돼서 20대 여성들이 이번에 이제 대폭 돌았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금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자격 취소한다. 또 그러다 보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한다. 이 논란을 지금 이걸 교육부가 지금 갑작스럽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예. 40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금 강력한 진보 진영의 지지 세력들이었고 이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촛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에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가장 주목해서 볼 대목은 50대가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렇네요. 네, 50대는 사실은 이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던 세대들이 50대인데 비슷한데 사실은 이게 보수 진영이 한 2% 더 나온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저 대목이 오히려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50대에서도. 네. 김가록 교수님. 네. 그럼 이 질문만 좀 하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40대는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갈 거고 예를 들어 흐름상 60대 이상은 오세훈 후보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는 안 바뀌면 결국은 관건은 20대, 30대인데 박영선 후보로서는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한 박영선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는 힘든 겁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상 어떻게 왜 이 선거가 이제 시작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박영선 후보가 좀 더 정리를 하고 갔다 그러면 20대 여성들의 이해도가 좀 더 커졌을 텐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20대 여성도 20대 남성처럼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LH 사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오세훈 후보의 어떤 내곡동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20, 30대 즉 공정성을 매우 강조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인 20, 30대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잘해서 어떤 거기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곡동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오세훈 후보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 30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거운동 첫날 오세훈 후보의 움직임과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까지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